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의사 김상목 원장의 내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7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세 번째 이제 정직하고 양심. 상당히 이제 이야기를 끌어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애매모호하고 우리가 잘 알면서도 사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자부심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그 탐구한다는 것은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것을 터득을 할 수 있고 우리 국민성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 국민성의 일부분으로서 자부심을 성숙시키고 생각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생각하면 그냥 생각도 수천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뼈대와 털이 될 수 있는 자부심을 알아야지 정신적으로 수준이 높은 이제 세계적인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나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하고 이제 서로 결부시켜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은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재의 대선 후보 중에는 이제 IQ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근데 뭐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명문병이랄지 좋은 학교를 다니는 것을 너무나 과대평가를 해가지고, 너무나 이제 그것을,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도 자기가 계속적으로 연구 안 해도 좋은 대학교만 보면 평생 동안 써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불공평하다고,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명문대학교를 나와도 계속적으로 공부뿐만이 아니라 실천하고 사회의 모범이 되고 정직하게 살고 내장으로 산다. 그러니까 내장이라는 것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IQ나 명문대학교만 나왔다고 해서 내장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분야는 이제 자기 인격이나 사람 됨됨이의 평가에 있어서 어느 학자들은 한 20%밖에 해당이 안 된다. 나머지는 전부 인간의 됨됨이, 인성, 인격,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과거제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양반이나 교육 그것만 너무나 치우치게 교육률이 높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의 두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부모들의 마음이나 우리 교육열 같은 것은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두각을 나타내고는 유태인 교육법, 그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수천 년 동안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인간 심성을 높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성공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을 보여준 사례가 결국 교육을 통한 유태인 교육법. 이제 그것을 우리가 성공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연마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동양 문화도 한때는 학문이 많이 발전됐는데 시대가 변하고 그래서 서양의 문화 수준하고 많이 차이가 생겨난 거죠.
특히 서구 문명의 르네상스 이후로, 사실 르네상스라고 하면은 뭐 400~500년 전인데 사실 수천 년 동안의 인류 역사에 있어서 뭐 400~500년 정도는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서양이 왜 두각을 나타냈고 동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는지 꼭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머리를 제대로 써야지 우리 개인이나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정직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 그렇죠. 정직하고 양심. 그래서 정직하다는 거 그거 자체를 보면은 이제 이게 이 정직에 대해서는 사실 책을 읽어보기는 해봤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일단은 네이버에 이제 정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정직에 대해서 네이버에 나와 있는 지식백화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신뢰를 잃은 사회가 된다. 불신의 세계다. 믿을 수가 없다.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말은 잘하는데 그게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우리의 가진 사람, 기득권자들은 말은 잘해요. 사실 요번에 부동산 사건, 예를 들어서 뭐 대장동 부동산 사건이라고 지칭을 한다고 하면은 말이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은 결국은 저기 변호사 출신들이 많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변호사란 직업은 피고나 원고 측 양쪽에 다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조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그게 품위를 나타내는 그런 그게 너무나 약하고 창피스럽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에 리더로 활동하고 국회의원으로 뛰고 고급 공무원이 될 수 있고 떵떵거린다고, 너무 떵떵거린 그 자체는 자부심이 강할 수도 있어요. 좋은 점으로 보면은. 근데 어떤 기준점을 넘으면은 오만해지고 상대를 무시하게 되고 자기 위주로 되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그래서 과잉 자존감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래 와서는.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나 강하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아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PR을 많이 하고 자기를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평가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성을 보면은 외국 기자들이 보면은 시내 돌아다니는 한국 사람들은 웃는 얼굴이 아니다. 이 평화로운 얼굴이 아니고 찡그리고, 이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자살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우리나라 지표로 보면 사회의 질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건 이제 세계적인 통계학적으로 다 나와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걸 개선하려고 왜 그런지 따져보고 머리를 굴려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IQ나 머리가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기고 또 동시에 우리가 서로 공감력이 있고 포텐셜, 그러니까 그런 능력, 공감 능력이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 일상생활이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의욕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찌그러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기득권자가 이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행동으로 나타내 줘야 되는데 엄청나게 잘 살아보세요 하고 이제 자발적이 아니라
사실 부정적인 면으로 해서 가난을 퇴치하기 위해서 억지로 일을 해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힘에 의해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체 긍정적인 자부심 그 자체가 우리 자아 자부심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왜 그러면 자기를 좋게 생각하고 떳떳하게 하고 앞으로 희망이 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그렇게 느끼고 자기가 일상생활하면 더 재미가 있고 활력이 있고 의욕이 생기잖아요. 그 다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또 더 좋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고 그렇게 자기가 좋은 점이 많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자기 그 좋은 곡식이나 포도주가 넘쳐 흘러가지고 상대편이나 딴 사람에게도 그게 퍼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선순환하는 사회가 만들어야지 그게 진짜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존감은 너무나 많아도 이제 자존감이 너무나 세고 왜곡되고 특히 왜곡되면은 그게 좀 이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쁜 점이 있으면 굉장히 비꼬고 이제 냉소적이고 그런 것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속은 조금 예를 들어서 사이다 발언하면 속이 좀 시원한 점이 있긴 있는데 효과는 그렇게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발휘하려면은 시원한 것보다도 이제 영어에 쿨이란 말이 있다고. 쿨. 먼저도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흑인 젊은이가 힙합을 하든지 무슨 뭐 춤을 춘다든지 그 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흑인들도 같이 생활해 보면은 좋은 사람이 마음이 순하고 착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질곡된 역사에 의해서 조금 나쁜 짓거리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 같이 거리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쿨맨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쓴다고 애들이 보통 일상생활에서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감정을 컨트롤하고 조금 침착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 이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좀 이제 정쟁이나 자꾸 싸우지 말고 과거에 많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좋은 질이 없고 싸우지 않고 감정을 컨트롤 해가면서 이성을 찾고 다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이 퍼져서 예를 들어서 요새 지금 국민 생활이 아주 안 좋다고 다 아시잖아요. 근데 뭐 장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장사를 못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보조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직업을 바꾸는 일에도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 돈이 나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독일에서 실업자들이 이제 국가의 도움을 받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돈만 준다는 것은 낭비라고 우리가 알잖아 다. 돈을 쓴다고 해서 그 효과가 있다고는 어떻게 보장이 안 된다. 오히려 돈을 헛되이 쓰면은 그게 공짜를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의식이 개선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뭐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을 공짜로 주면 어떻게 그게 개선이 되겠어요? 조건을 붙여야 된다고. 어떤 강의를 듣는다든가 어린애 가르칠 때 아버지 신발을 닦는 데 있어서 아버지 신발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면 내가 얼마 줄게. 그렇게 보상적으로 그렇게 용돈을 줘야지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돈 준다는 것은 유태인 생활이 아니고 유태인의 자녀 교육법이 아니라고. 그것은 아주 효과도 없어 오히려 나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모르겠어요. 통계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결국은 장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장사도 예를 들어서 골목골목마다 뭐 편의점이 있으면 편리해서 좋다지만 너무나 많이 있어도 그것도 부작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골목마다 담배 가게가 맨날 있으면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공짜 돈을 좀 없게 만들면 돼. 그 대신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지도자라고 하면은, 기득권자라고 하면은 자기가 사회에서 조금 운이 좋아서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하면은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직업 선택을 이제 직업을 바꾸는 데 있어서 직업 교육이랄지 또 국민 이제 교육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아전 인수격인지는 몰라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을 공부를 많이 하면은 내가 학점을 줄 테니까 그 대신 돈을 준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자신 실업자가 저 자신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좋고 그것이 사회를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쓰는 것은 좋다고. 근데 아무 조건도 없이 돈을 자꾸 뿌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부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어렵게 내 가지고 만든 세금인데 그렇게 헛되이 있으면 되느냐 이거지요. 내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살아본 적이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국민투표를 한번 했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주 정부에서 돈을 헛되이 써가지고 우리 아까운 세금을 또 주정부가 그렇게 헛되이 쓰면 되겠느냐. 그래서 세금을 안 내기로 해서 또 투표를 했다고, 국민투표를. 그래서 통과됐어요.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정부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 주정부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월급을 못 주는 사태가 발생을 했다고. 그게 스토리라고. 그게 아마 20, 30년 전일 거예요. 내가 기억하기는. 그렇게 국민이 원하면은 그 헛되이 돈을 못 쓰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이 서양 선진국의 의식구조의 장점이라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돈을 쓰게 되면은 공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달아서 또는 설선주범을 보이기 위해서 기득권자가 지질이 우리나라의 기득권자들은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은 각자 노력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얻은 대가들이지 기득권자가 잘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그래도 일자리도 많이 창출했으니까 거기는 또 그럴 만도 하겠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세금을 낸 사람이 애국자고 그걸 헛되하게 국민 세금을 아까우는 것을 그러면 내 아깝게 낸 세금을 왜 그렇게 회피 쓰느냐. 얼마든지 화를 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 상식이라고. 인간 심성이라는 것은 정직이 됐든지 양심이 됐든지 상당히 오래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DNA에 박혀 있다고. 그게 생물학적인 DNA가 아니라 문화의식의 DNA가 있다고. 그게 박혀 있다고. 우리 인류의 인문학의 역사에서 문화적인 DNA가 우리 머릿속에 심어 있다고. 그 양심상은 상당히 오래가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상당히 작동을 하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특이하게 양심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차차 이제 강의가 나가겠지만은 아주 확실하게 정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도 흔하게 접하는 것이 정직하고 또는 양심이기 때문에 양심이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행동하고 일을 벌이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그게 그런 이제
아주 흔한 기준이나 원칙이 민주주의 또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그러자 이치에 맞다. 그러면 이치라는 것은 주역이 됐든지 무슨 사상이 됐든지 거기에 합당하다 이제 그 소리 아니니까 적절하다, 이치가 맞다, 안 맞다, 상식적이다, 뭐 그런 건 흔하게 쓰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 인류가 우리 이제 문화 DNA에 심어진 그런 기준이라고. 정직과 양심이. 그러니까 그 사랑이 뭐냐. 여러 가지 또 사랑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하겠지만은 자기가 좋고 사랑스러우면 사랑 아닙니까? 그걸 어렵게 표현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와 마찬가지로 정직이라는 거 하면은 여튼 좋은 건데 그게 지키기가 어렵다고. 왜 그러냐면 살아가기가 참 어렵고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게 못 살게 되면 자아자부심이 생기질 않아요. 그것도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날마다 생활이.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기득권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은 모범이 돼야 된다요. 그래야지 자기가 리더가 있지. 그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이 후보자들은 자체가 참되고 긍정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통령은 굉장히 신체도 좋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정신적인 이 능력이 강해가지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자부심, 정직과 양심을 뚜철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은 굉장히 머리가 많이 써야지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신경 세포란 것은 포도당을 먹고 사는 세포들이잖아요. 그리고 힘이 필요하다고. 또 강인한 의지력이랄지 또는 가장 강한 소심이랄지 또는 신점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밀고 나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머리에서 글루코스, 그러니까 포도당이 필요하다고. 강한 면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것이 자부심의 의지력,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에서 불신 그 현상에 대해서만 자꾸 왜 불신하고 진단만 많이 내렸지, 왜 우리나라가 불신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는지 그 기초적인 원인과 오리진,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뭐인가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심취적인 기사거리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맨날 결과.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결과는 없어. 결과만 따진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과정이 어떻고 성공 사례가 어떻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말 안 하고, 우린 다 그럴 줄도 알지만은 부정적인 것만 자꾸 부각시킨다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이 후보는 맨날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적인 프라이버시도 있는 것인데 프라이버시도 지켜주지 않으면서 매스컴에서 자꾸 부정적인 걸 그냥 도려내고 비난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런 사람이어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냐고. 자꾸 그것도 너무나 한 것도 문제라고. 너무나 자꾸 싸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일반 국민들은 생활에 굉장히 어렵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다고. 그런데 지도자는 그것에 좀 좋은, 서로 싸우지 말고 좋은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희망을 준다든가 좀 분담을 하는 형식의 그런 그런 움직임이 없어, 우리 사회가. 그런 기득권자나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동안에 자기의 본봉을 절반만 내가 차지하겠다. 봉급을 절반만 받겠다 이게지. 그러니까 그렇게 캠페인을
기득권자가 그렇게 행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 동양 사회에서 강점인 협동심, 집단 자아의식,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는 그런 포텐셜이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걸. 예를 들어서 꼭, 나라가 이미 망한 이제 만주 독립국가, 활동을 한 사람만 애국자가 아니라고. 항상 상황에 따라서 애국자는 달리 적용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그런 것도 좀 해가지고 국민 좀 사기를 좀 올려주려고 생각을 하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있으면 도토리 키재기라고, 너의 생각이나 나의 생각 비슷비슷하다. 그러니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고. 먼저 강의에도 이야기했지만, 건강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 건강, 영적 건강,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개인한테 영향을 주는 사회 건강에 있어서는 사회가 어지럽고 정치를 잘 못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자꾸 준다고, 일반 국민한테. 주면 그게 스트레스니까 그것을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그게 세계보건기구의 정의라고. 사회적인 건강의 정의. 그것을, 이게 마인드가, 그런 내장의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싸우고만 계속 싸우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국민한테 자꾸 실의를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에도 그런 것을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데다가 대장동 상태가 저렇게, 그렇게, 발전되게, 저지경까지 발전되게 그렇게 방치한 것은 지도자의 문제라고. 동시에 거기에서 관여했던 사람들은 뇌장의 수준이 문제라고. 아까도 지난 강의도 이야기했지만, 뇌장이라 하면은 사회 도덕 지수 또는 IQ, 머리가 좋냐 나쁘냐, 순발력도 있고 창의력도 뭐 다 관여가 되고, 그 다음에 감성 지수도 중요하고, 또는 도덕 지수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우리 어린애들의 사람 됨됨이, 그 전내 교육, 그러니까 인간 교육, 도덕 교육, 또는 인격 교육, 또 인성 교육, 그 전부 다 법으로는 되어 있어. 인성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고, 몇 년도까지는 어떤 단계에 나와 있어야 되고, 전부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법률에 다 정해져 있어. 그것을 좀 발전시키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도대체가. 그리고 교육 계획도 아주 느려서 어느 세월에나 조금 피부에 와닿는 교육 개혁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답답하고 좀 신선한 센세이션을 줘야 되는데, 쓸데없이 우리나라 나쁜 성질에 거기에 걸맞는 사이다 발음이나 했었고, 그래가지고 일시적인 박수치고 그런 감성적인 것에만 신경을 많이 쓰면은 그 수준이 얼마나 높고 낮은 것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장으로 삽시다는 우리가 조금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남한 사람들은 이렇게 정신적인 수준이 높은가 보다, 그렇게 좀 우러러 볼 수 있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남북의 교류에 있어서 남한 사람은 맨날 돈만 따지고 인간의 그러니까 뇌장, 그러니까 EQ, MQ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 얼마나 그것이 우러러 보겠어요, 사람으로 안 쳐주지. 그러니까 그것이 국민성의 수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정직, 양심, 그런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액션을 취할 때 할까 말까, 이거 계속 유지를 할 거가 중단해서 이제 그만두는 것도 내장 개념에 의해서 이것은 너무나 자존감 과잉으로 생각해서 내가 너무나 날뛴다고 하면은 뭐예요? 국민이나 거기에 알맞게 자기도 절제를 하고 컨트롤을 하고 감정 컨트롤을 하고 그리고 자제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자존심만 펼쳐나가려고 고집스럽게 너무나 국민한테 겸손하지 못하고 그러면 자존감 과잉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독재가 된다고. 그게 국민을 무시하면 독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섭게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해야 되고 애들 교육에 있어서도. 근데 거짓말하면 자기가 손해라는 것은 아주 나쁜 결론이라고. 그러니까 뭐 성인이 돼서 나만 잘 지키면은 항상 내가 손해지 않냐, 천만에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짧은 생각이라고. 그것을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내 생활을 꾸려나가고 떳떳하고 당당하다. 그게 자부심이라고. 근데 조그마한 100원이 됐지 200원 그것 가지고 그렇게 돈으로 따지고 그러면 얼마나 이 생활이 팍팍하고 수준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거 얼마나 좋으냐고. 근데 조금 이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항상 돈이 모자라 가지고 항상 조금 여유를 베풀고 그러면은 항상 자기가 손해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저기 당당하고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은 거기에 넘쳐나가지고 자기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도움을 주고 인정을 베풀고, 그것이 이제 동양 사회나 서양 사회나 똑같다고. 그게 서양의 자선사업, 봉사원들의, 나도 미국에서는 봉사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봉사 생활을 많이 좀 해봤지만은 뿌듯해진다고. 기분이 좋아요. 자기가 시간하고 돈을 써가면서도 그거 하고 나서 내가 좋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 자부심이 생긴다고. 자존감이 생긴다.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서 스스로 자존심과 자부심이 올라가는 거지. 그냥 공짜로 돈을 퍼준다고 해서 그것은 망치는 거다고. 자부심 자체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이게 차단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주 나쁜 정책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정직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지식백과사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직이라 하면은 원래 선량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복을 내려준다. 이제 그런 이제 신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이나 정직이 필요 없잖아요. 신은 그 자체가 정직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인 면이 이제 들어 있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매하잖아. 정직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은 것이다. 그 신용이란 말이죠. 신용이 은행에서 신용이 이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느냐,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느냐, 그것은 다 아는 사람. 외상값을 잘 지킨다든가, 빚을 제때 갚아준다든가. 근데 이제 네이버 검색에 다시 보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5가지 습관이라고 여기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내 칠판에 내가 써놨는데, 첫 번째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칠판에 써놨어요. 이게 상당히 당연한 소리인데 정직이라는 정의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애매하고 너무나 가벼운 것 같고 그 상식적인 말인데 뭘 또 그것을 또 이야기할 거가 있느냐. 근데 그것을 정말 자기 가슴을 안고 자신의 강하고 올바르고 왜곡되지 않고 탈을 쓰지 않고 진실적으로 그리고 숨김이 없는 거 그런 이제 자아 자부심 그것은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자기 자신이 즐겁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그런 이제 곱고 강하고 왜곡되지 않고 탈을 쓰지 않고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당당하고 그런 이제 정직이 있게 되면은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나라 진실이 이게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문화민족은 문화민족인 것 같아요. 하도 과거의 역사에 질곡이 많아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국민성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제대로 알고 거기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거에 대통령의 어드바이스 충고를 주는 것은 한국병이 6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잘해서 이것을 잘 하면은 쉽게 나쁜 국민성을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 제시를 한 바가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27년인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내가 사회생활에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거, 정직하지 못한 거, 왜곡된 거,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런 거 사회의 가성비를 서로 높게 하고, 우리 사회에 예를 들어서 국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수시설을 잘 못해가지고 오염이 된다든가, 그러면 헛되이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강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설을 투자하는 그런 회사한테 사바사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리 돈을 버는 업자가 있고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정직하지 못한 거지. 뻔한 거지만은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가 좀 잘못한 것이면 자신있게, 내가 조금 생각이 짧았다든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들이라고. 정직이라 하면은 자신의 한계와 잘못을 잘 알고 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먼저 얘기하면 서양 사람이 동양인들이 양심이 다 있어요. 그거 쉽게 이게 나빠지고, 좋아지고,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정직하고 양심은 붙어 다니는 건데, 그리고 쉽게 이게 지워지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투명하다. 그러니까 투명하다는 것 2가지가 있죠. 외부 사람들한테 자기가 정직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평가를 받아서 자신이 외부 사람들은 알든지 모든지 상관없이 자기한테 떳떳하고 정직하면 그게 진짜 내적인 자아 성찰이죠. 내적인 거라고, 내적인 거. 항상 심리학에서 이야기한 것은 외부 사람의 평가에 주위의 눈치를 봐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도 있고, 또 돈이 이렇게 말하면 내한테 돈이 오는 것이 많고, 이기주의, 자기 이제 어린애같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아전 인수적으로 자기한테 이익된 것만,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한테 손해만 보면은 양심을 이게 허트레고 비정직성을 보이는 그런 사람은 믿음이 갈 수가 없지요. 불신사회가 되는 이제. 그런데 개인이나 사회가 이런 것을 자꾸 대통령부터서 일개 국민까지 그런 이제 트렌드가 있어야 되고, 또 모르면 또 교육도 해야 되고,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참 이상한 생각이, 내가 이상한 사람인지 더 알 수가 없는데, 이 정신교육이라는 건 사실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의식구조, 의식계획을 하자고 그런 것은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먼저 강의에도 이야기했지만 의식개혁을 하면은 그 좋은 말인데 어떻게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투명하다는 것은 자기한테 투명할 수도 있고 외부 사람하고 투명하다 안 하다. 내적인 생각하고 외적인 생각은 좀 달라요. 그걸 구별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간단히 이제 예를 들어서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면 외적인 것하고 관계가 외적인 사람하고 견주하고 비교를 하고 또 이게 눈치를 보고 해가지고 자기가 잘났네 못 잘났네 그런 것하고 그리고 이제 자존심이라는 것은 먼저 한일 간의 자존심 자부심이 되기라고 하는데 자존심은 표면적인 거라고 외적으로 견주하고 비교를 하고 눈치 보고 해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굉장히 그 표면적인 이제 서로 단어라고 그러지만은 자부심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아의식 중에서 자기가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간에 자기의 내적으로 존재하는 이상적인 좋은 수준의 자부심하고 견준다고. 자기 자신의 원칙을 이제 비교를 한다고. 현실하고 이상하고. 그렇게 생긴 것이 이제 내적인 성찰이거든. 내적인 성찰이라는 말을 잘 구별을 해야 되나. 내적인 성찰. 성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교육에서 채찍과 당근에 의해서 조종되는 그런 성찰이 아니라고. 내적인 생은 스스로 자기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러는 것이 내적인 성찰이고 그것이 내적인 성찰이 진짜 내적인 자부심의 그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정직이라는 것은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서 싸운다. 그 말은 뭐냐면 안중근 의사가 예를 들어서 나쁜 짓거리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자존의 문제다. 쏘아 죽이자. 당당하거든. 얼마나 당당해요. 안중근 의사가. 그 다음에 설선수범한다. 그게 옳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누가 눈치도 안 보고 자기가 하는 바를 그냥 밀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눈치를 안 본다고. 또 자기한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구별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이제 네이버에 나와 있는 정직한 5가지 습관인데 나는 내가 이야기할 때는 자부심을 쉽게 이해한다. 심리학적인 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렇게 네이버에 나와 있는 정직한 사람들의 5가지 습관이라는 것은 이건 서양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이게 데이터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게 빠져 있어. 여기 1번부터 5번까지는 서양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데이터가. 근데 사실은 우리 의식구조, 내장, 한국식의 자아자부심에 입각해서 자아자부심 쉽게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위치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가 사유하고 생각하는 폭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런 것이 이제 생각의 넓이와 깊이가 이제 성숙하고 더 확장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꼭 넣고 싶다고.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5가지 습관.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네이버 검색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적어도 자신에게만은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정직하다는 것은 진실성을 가지고 믿음을 준다. 그게 반대가 불신이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면 불신이겠죠. 왜 우리 사회가 불신이냐? 그거 진단만 내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소신 있는 거잖아요. 진실을 추구하지만 이 정직함을 지킬 용기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불의나 협박이나 반쪽 진실이나 거짓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와 잘못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이제 판단이 이제 뚜렷한 거죠. 그리고 판단을 그러니까 우리의 성향의 의식,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나쁜 점은 뭐냐면은 애매모호한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고. 근데 서양 사람은 직설적이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애매하게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이 친구들은 생활을 같이 해보니까 확실한 것만 이야기한다. 확실한 것만 이야기하면 이제 약속도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우리 동양에서는 예를 들어서 먼저 강의에서도 그랬잖아요. yes, no를 정확하게 안 한다고.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항상 이제 미국 사람한테 핀잔을 듣고 그러잖아요. no를 할 줄을 몰라요. 자기가 싫으면 no, 좀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동양 사회의 그 문화의 의식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yes, no를 확실히 하고, 그리고 모든 사물을 평가하는 데서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지 않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항상 그게 일상생활에서 자꾸 그 사회의 영어를 같이 해보면은 그 잘 모르겠다는 말을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이제 모르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든가 또는 피해의식이 있으면 자꾸 이게 왜곡되게 틀어져서 이야기한다고. 그 변명을 많이 하죠. 그리고 변명이란 말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한다고. 이제 구렁이 담는 듯이 코골이 귀골이로 그렇게 정확하지 이야기를 못 한다고. 그 자기 인식 자체의 개념이 자부심이라고. 그 성찰. 성찰이란 말을 특히 심리학에서 자아성찰, 그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우리 동양 사회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조금 그래 관련된 불교 철학에서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이제 자아의식이 있고, 그것이 너무나 심하고 그러면은 안 좋다. 번뇌를 일으킨다. 괴롭다. 그러니까 그걸 아예 이제 번뇌를 없애버리자. 괴로움을 없애버리자. 자기 자신을 깨달은 그 자아의식을 없애버리자. 그렇게 아주 발벗고 그냥 퇴치시켜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다가 된다. 뭐 그런 이제 근데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욕망이 많이 있어야 된다. 사실 나의 생각은 욕망이 있어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망이 없으면 그것은 문어대가리 같이 아무 의식이 없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 같이 아무 욕심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이 세상 지금 불교가 생긴 지가 3,000년 전인데 지금 이렇게 변화된 사회에서 욕심이 없이 산다면 정말 이 사회에 낙오대가 돼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다고. 자존심이 좀 있어야지 살아갈 의욕이 있고 힘이 있는데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편견이나 부조화가 없는 거다. 정직하다는 것은 편견이나 부조화가 없다. 게다가 정직함은 어느 누구와 관계를 맺을 때 동일한 태도, 동일한 대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특징이다.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서 현실을 왜곡시킬 수도 있지만은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진취적이고 겸손하고 고귀한 사람들은 가장 외로울 수도 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 친구는 그러면 왕따가 잘생겨. 왕따를 제대로 근거 없이 왕따를 시키는 것도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 왕따를 시켜주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일본 사회에서 이지메가 있다든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왕따를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상당히 나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주위 친구들한테 합세를 하고 우우하게 그냥 같이 나가는 거. 자기 주관도 없이 말이죠. 주체성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지함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의미이지만은 사람들은 더 위선적이거나 고분고분한 사람을 선호한 가능성은 있다.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된다. 정직한 사람은 솔선수범하고 일관된 방법으로 가치와 행동 후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것은 지당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을 풀어보자면 여러 좋은 말이 많이 있다 이거죠. 정직에 관한 명언이 많이 있는데 가난배기로 남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직한 사람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그게 현실적인 거거든. 근데 그 말을 누가 했냐면 나폴레옹이 한 것 같아. 나폴레옹은 전쟁가잖아. 정치가는 아니다고 이게 사실. 근데 나폴레옹이 그 말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명언인가 어쩐가는 오해가 될 소지가 있는데, 가난뱅이로 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냥 의욕이 없이 너무나 정직하면은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좋게 평가를 풀이할 수가 있는 거죠. 너의 종교와 정책이 정직에 기초해야 된다. 종교란 것은 종교와 정책은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죠. 그래야지 그것을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이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정직은 가장 확실한 자본이다. 에머슨. 플라톤은 정직은 부정직보다도 돈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 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직은 신을 더럽히는 행위다. 종교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다. 세르반테스.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저작한 소설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남겼다. 그런 말도 있고요. 또 구글을 검색해 보니까 정직함은 미덕이 아닌 노력 최고의 능력이다. 정직의 능력이란 말이야. 정직을 말하지 않고 비틀어서 자기 핑계를 대고 왜곡되게 이야기하면 자기 편리를 위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정당화시킨다는 것은 편기를 댄다든가 그러면 자기 책임으로 책임지지 않고 딴 사람을 탓으로 돌린다고 자꾸. 우리 정치에서는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된 것은 이제 성찰을 하려고 안 하고 그것은 국민 레벨에서 그렇게 된 거다고 자기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 자꾸. 나쁜 짓거리 해도 자기가 감옥에 안 가고 싶어서 그렇게 좀 거짓성이 있죠. 정치가들이. 정직한 정치가 원래 없는데 그걸 잘 가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대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타까운 오해 중 하나가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이 자체. 이 말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나 얼마든지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자부심이 강하게 이제 소생하면 그게 또 좋다고. 정직함은 가져야 할 미덕이 아니라 반드시 갖춰야 된다. 정직함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을 조종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안 하고 가식적인 것을 싫어한다. 공정하고 준법적이며 부와 사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청렴하고 또 기존과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그런 거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그 부동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너무나 이게 그 망국이죠. 그 잘못하면은. 부동산을 그 가치를 따져가지고 세상 그 안에도 물질적인 이제 소비 문화 그런 것이 발전된 이제 이 수준이 나쁜 그런 사회에서는 자꾸 부동산을 부추긴다든가 그것을 자꾸 갭을 만들어 가지고 불행한 사람은 더 불행하게 하고 자부심이 약해가지고 자살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건 얼마나 사회적으로 손해고 개인적으로도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리더라면 항상 정직함을 강조하고 스스로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조직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직함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잘못은 결코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리더는 은연중에 정직함을 그러니까 기만을 한다. 그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기만 그러니까 이제 속이는 거죠, 남을. 그래서 과잉적인 이제 자존심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따져보면은 굉장히 속이 썩은 그런 것이 많이 사회에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이 큰 문제라고. 그래서 은연중에 정직함을 희생하고서라도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가르친다. 리더들은 그렇다면. 심지어 부모들도 그렇다. 이 세상은 정글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지만은 그것을 정직을 먼저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정직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직을 키우는 힘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부모들은 아이에게 거짓말은 너와 나 사이의 믿음을 깨니까 안 좋다.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옳지 않으니까 정직이라는 미덕 자체의 당위성까지 학교와 가정에서 사회에서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정직을 가르치고 권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나와 있고요. 그 신뢰를 쌓는 사회가 무슨 사회인가? 도덕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조금 바꿔볼 것을 제안한다. 미덕이라고 하면은 다른 가치를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의 이름은 감사하게 생각한다. 가치가 있고 정직함은 감사하게 그걸 나타내야 된다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나오고 학교에서 부정행위, 컨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부딪혀 해결 못하면은 적당하게 노력 않고 결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 부담됐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자기를 반성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소소한 거짓말을 하는데 좀 더 주저함이 없다. 도를 지나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나 감사의 효과는 그대로 나타난다. 즉 감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고 생활하면은 빛이 더 나는 거다. 그래서 항상 감사 효과가 더 기억에 잘 남고 손해 보는 효과보다도 감사하는 것이 더 상대방에 더 미덕을 주고 기억에 더 남는다. 내가 베푸는 친절이 그를 정직한 사람으로 만든다. 양치기 소년의 최후를 가르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일상에서 더 자주 감사를 느끼도록 작은 눈이 뭉친 눈덩이가 되듯 다른 미덕 역시 우리 안에 점점 자라난다. 당신이 누구를 기꺼이 도와준다면 그 사람은 호의로 당신에게 보답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정직에 대해서 이게 좀 더 이제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만은
하여튼 재미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은 이게 기복이 없어가지고 잠이 온다고. 정직에 대해서 교육학적으로 뭐 평가한 논문도 있고, 그런데 전통적인 가치, 정직은 갈등 해소에 좋게 이제 그 방법을 모색해주고,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 해소 방식을 모형을 그려서 논문을 쓴 사람들인데, 그 결과를 보면은 정직성은 진실성, 준법성, 충실성, 정의성, 원칙주의 5개 범죄를 구분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거나 대인관계에 있어 남성은 돈이나 물질과 같은 구체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에, 여성은 대인관계나 자존심과 관련된 추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에 의식이 있다. 의식 차이가 있다. 갈등 해소를 위한 행동 선택은 상당히 딜레마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만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적 행동의 선택은 증가한다. 성별에 따라 남성은 적극적인 부정적 행동 선택을 많이 하고, 여성은 소극적 부정적 행동을 선택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오륜, 상강 오륜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 전통적인 가치가 자기 이익 추구나 공리주의, 자율성과 일치성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하여튼 우리 문화적인 요소와 개인적인 내적 요소 상호작용을 잘 조화를 시켜서 도덕적인 사회, 딴 나라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회. 근데 뭐 간단히 말해서 일본하고 비교를 해서는, 일본은 이제 겉과 속이 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류의 보편적인 상식으로서는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중국은 이제 자유로운 자율적인 사회가 아니라 그 뭐 전체주의로 자꾸 바꿔지는데, 그렇게 되면 정직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 이제 거기도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는데, 임어당 박사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학자, 사상가인데, 일본의 중국의 수천만 년의 역사 중에서 법치주의, 부패가 없은 때가 없었다. 항상 부패에 시달리고 있는 데가 중국이라고, 중국 역사라고. 예를 들어서 학자로 보면 한비자가 법치주의로 나갔다 해서 힘을 발휘를 못했어요. 항상 부정. 아마 옛날 역사가 전부 다 저거 아니에요. 봉건사회이기 때문에 뭐 죽이고 살리고 그런 것은 뭐 중국 역사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도 가치가 없는 걸로 그렇게 비교가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리고 인권이 상당히 안 좋은 나라가 중국이고 북한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요새는 좀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겨서 좋은 의식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양심은 조금 정직보다도 조금 이제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그것을 왜 그렇게 자꾸 강조하면, 자부심을 제대로 탐구하고 관심을 가지려면 정직과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그것은 확실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자부심이 모든 이제 일반 활동이나 국가 정책이랄지 인권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서양의 줄기차는 혁명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발전한 것에 의해서 먼저 도표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 도표가 상당히 나한테는 인문학적인 교양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머릿속에 심어져 가지고 무슨 논의를 한다든가 적용을 한다든가 응용을 한다든가 이건 자부심의 융합 이제 그런 사고 방식이라고 이게 융합 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부심의 융합 응용 중에서 이런 것을 나타내고 어떤 것이든지 행동을 할 때는 이런 것을 내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다 따지면 생각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모든 각도에서 관찰을 하고 기획을 하고 목표를 달성해서 이게 이제 자부심에 입각해서 이런 것을 잘 따지고 이제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우면은 이제 소기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특히 선거 시즌에서 이렇게 우리 사회 선거에서 이제 이렇게 싸우고 그런 걸 서로 토론을 하고 그런 거 상당히 좋아요. 우리나라의 좋은 점, 나쁜 점이 자꾸 노출이 되거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의해서 많이 이제 생각하는 거나 변화가 많이 도출됐는데 또 선거철에는 또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더라도 너무나 이제 과하고 그러면은 그게 문제지만은 아주 쿨하게 아주 침착하게 자기 감정들을 다 컨트롤하고 자기 이기심을 좀 컨트롤하고 국민한테 조금 편안하게 저기 생각을 달리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정책이나 희망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사는 일이 더 팍팍해지고 재미없고 그게 어떻게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랄지 국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은 나라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지도자들은 이런 종합적인 생각, 내장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좋은 국민성과 좋은 사회를 하는데 조금 뭐 색다른 공약을 좀 제시를 해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